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겁나서 말 못했다. 이렇게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2015년 1월부터 알고 있었다.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법정 증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런 피의자들이 검사 앞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피의자들이 언론사 기자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판사 앞에서 재판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조금 지나서 이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 0시에는 김만배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납니다.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어떤 증언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마 이재명은 애가 바짝바짝 타고 있을 것입니다. 김만배와 남욱이 그동안은 이재명을 위해서 말을 아끼고 입을 다물고 그래왔다면 이제는 각자 도생 살궁리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이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다 얘기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단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건데요. 여기에 이제 민간업자들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자들이 대장동 일당 중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라고 라벨 붙일 수 있는 자들이지요. 이 자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기획본부장. 유동규는 사실 이쪽에도 속하고 성남시 쪽에도 속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유동규입니다. 양다리를 걸쳤으니 무슨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돈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인허가권을 주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김용 성남시 의원,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다음에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은 평생 직업이 실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비서실장 했을지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정진상, 여기까지가 구속돼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구속돼 있다가 뭐 이번 주에 뭐 두어 사람 풀려난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속됐고 곧 이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한 사람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곧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렇다면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런 중요 인물들이 구속 수감됐거나 곧 이제 재판이 넘겨지는데 왜 정진상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김광일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7가지 인허가를 내줍니다. 7가지. 그 7가지 인허가를 내줄 때 결제 서명란에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었던 이름이 정진상입니다. 맨 오른쪽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 바로 왼쪽이 정진상 정책실장이었습니다. 7가지 결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자.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누가 하게 할 것이냐, 건설업자가 하게 할 것이냐, 금융사를 하게 할 것이냐,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각각의 길목 역할을 할 때마다 인허가권이 턱턱 나가는 겁니다. 시적절하게. 그때 결제를 한 사람을 보니까 정진상과 이재명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대장동 일당,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정치 공동체 정진상과 이재명인데 그중에 정진상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서명됐다고 보는 겁니다. 정진상 구속영장을 보니까 정진상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렇고 구속영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당들의 모든 구속영장 발부가 다 중요한 뉴스였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인 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고린 지점에 다 왔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턱 밑 초읽기, 이런 신문의 제목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턱 밑에 칼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